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이 6월 15일 화요일 오후에 전해드리는 이날 중국 증시 마감 시황 되겠습니다. 네, 우선 수치부터 확인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0.92% 하락, 선전 성분 지수는 0.86% 하락, 창업한 지수는 1.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의 3대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약세장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홍콩 쪽은요, 마감 1시간 전 기준을 했을 때 이 항생지수가 0.67% 하락, 국유기업 지수는 0.79% 하락, 이 레드칩 지수가 1.23% 하락을 하면서 이 홍콩 쪽도 역시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약세폭을 좀 키운 상태에서 이 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봉 지수의 일봉 흐름을 보면요, 항생 쪽이나 국유기업 지수, 레드칩 지수 전반적으로 6월 들어서 이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로 우하향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시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단오절 이후 중국 중화권의 장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3대 지수는 초반에 급락장을 나타내면서 이 박스권 횡보세를 나타내는 이런 약세 흐름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력 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낙폭을 키웠던 이날 중화권의 장세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중 갈등 G7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이 중국을 압박하는 스탠스로 맞춰지는 분위기이고요. 그러면서 미중 간의 갈등 확대, 그리고 달러화가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러한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가 주춤한 상황도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는 악재로 해석되고요. 이런 대내외 악재를 모두 소화하면서 최근 2거래일 기준했을 때 중화권 장세는 부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액을 보게 되면요, 이 1조 위안을 웃돌았습니다. 3일 연속 이 거래액이 1조 위안을 상회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거래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매도세가 확대된 거래액 증가세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북향 자금은 이날 순유출됐습니다. 51억 5,300만 위안 순유출이 됐고요. 이는 즉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매도세를 확대했다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단위로 봤을 때, 이 상한가 종목 67개, 이 하한가 종목은 39개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 단위로 봤을 때도 수급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력 자금의 순유입 업종은요, 이렇게 수치로 봐도 굉장히 제한된 수준이었고, 그나마 이렇게 보면은 물류, 계측기, 그 다음에 전자부품, 조선 쪽에 이렇게 주력 자금이 조금 순유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력 자금 순유출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약, 비철금속, 화공, 증권신탁 등 주요 섹터들에서 이 주력 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주요 뉴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오전장에서는 심천시가 이렇게 보면 탄소 배출 관련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분위기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이 북향 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이미 30억 위안을 넘었다고 하면서요, 장 초반에 이미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는 중국 증시 3대 지수가 약세를 나타낸 것이 이미 초반에 결정이 된 것을 이제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식은요, 이 중국 내수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금융,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관련 문제의 개선 사업이 이미 완료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금융이라는 것은 민간 소비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소비금융회사 설립 추진한다. 말 그대로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 살리기 위한 소비금융을 키우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걸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최근 일주일 전 우리 국내 뉴스에도 소개됐던 부분을 보면서 이 소비금융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엔트그룹의 소비금융업을 승인했다고 이 서울경제가 밝혔습니다. 이는 즉 중국 당국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요. 사실 중국 공산당과 이 엔트그룹이 조금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소비금융, 그러니까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협력하는 여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투자 지원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업체 CATL, 이 엔트그룹 소비금융 부분의 자회사에 1116억 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기업들 규제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당국이 허용해 주는 것으로도 해석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소비 금융을 키우려는 중국의 당국의 입장을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중 부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해 쪽은 우선 오전 초반 30분 동안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날 저가 기록한 후에 횡보 장세를 나타내면서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대내외 악재를 소화한 가운데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초반 급락했고요. 이 미국 쪽에서 큰 소식 FOMC 이 회의를 대기하는 그런 관망 장세로 이어졌던 이날 장중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종목을 보게 되면 중국 평안보험, 초상은행, 이 중국 대표 프랜차이즈 면세점 프랜차이즈 1위 업체 중국증면 등이 이 부진을 보이면서 이 금융섹터와 중국증면, 이 면세점이 부진을 보이면서 이날 상해지수 1% 가까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네, 그리고 심천 쪽에 보면요. 심천 쪽 역시 상해지수와 유사하게 초반 30분 장에서 급락한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낙폭을 좀 줄이는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이 주요 민간 기업에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0.86% 상해 쪽보다는 낙폭을 조금 더 줄이면서 이 심천지수는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 CATL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요. 최근까지 굉장히 상승폭을 키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닝더시다이 이 CATL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페이바이오, 노준오교 등 이렇게 심천 쪽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하는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 심천지수가 부진한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을 대표하는 역시 배터리 업체이자 전기차 업체인 BYD가 2.33% 상승폭을 조금 좋게 만들어가면서 최근의 상승 랠리 여전히 이어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날 주력자금의 수급 흐름을 보면요. 이 주력자금은 525억 위안 순유출, 그리고 초대형 계좌, 큰 손으로 볼 수 있는 초대형 계좌에서는 274억 위안 순유출 됐습니다. 사실 지난달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요. 지난달 26일부터 14거래일 연속해서 주력자금이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이제 거래했을 때 주력자금과 초대형 계좌 순유출 규모가 비슷하면서요. 이렇게 지수 상해와 심천 쪽의 지수 하락폭도 조금 유사한 모습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해 쪽이 낙폭이 좀 더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융 쪽, 이 금융 쪽의 이 주요 종목들이 대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상해 쪽 지수가 이제 수급 흐름은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 금융 섹터가 부진을 보이면서 상하이 쪽이 낙폭을 좀 더 키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내외 수급을 보면요. 이날은 북향 자금이 51억 위안 순유출을 했고 장중 이제 마감 전에 한 30분, 40분 전 기준 했을 때 이 남양 자금은 2,048만 위안 순유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거래일과 유사하게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매도세를 확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세와 이제 지수가 연동이 되면서 중국 본토 3대 지수는 이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등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해서 부진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오타이는 이날 0.65% 상승한 2,193 위안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이 매도세가 확대된 것을 집중적으로 되면서요. 주가는 2,148 위안, 그러니까 2,150 위안 전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빨갛게 나오는 그런 매수세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이 낙폭을 반납하고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그러면서 소폭 이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뉴스는 보면 마오타이 이 회사가 이 마오펀이라는 이 브랜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다수 업체들이 이
이 관련된 마오펀이라는 이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도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로 인정받고 그 이후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종목은 CATL이 되겠습니다. CATL은 1.54% 하락한 445위안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소폭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됐던 그 지수와 연동이 되면서 이 낙폭을 확대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좀 더 조정폭을 확대하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이 좋은 종목에는 이 매수세,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 약보합 수준에서 갔다가 다시 조금 반납했고 그러면서 1.5%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날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권사들에서도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중신증권에서는 이 5월 판매량이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업황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종목 자체적인 펀더멘털도 좋고 업황도 여전히 좋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CATL에 대한 좋은 좋은 예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호증권에서는요, 이 CATL이 보면은 자동차 업체들과 전략적인 사업 제휴의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합작이 기대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업체의 선두 기업으로서 전면적으로 이 위세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입장으로 이 동호증권은 이 CATL을 평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YD는요, 이날 2.33% 급등한 232.32위안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나 이 지수 흐름과 비슷하게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이 상승분은 반납한 가운데 약보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매수세가 쭉 이어지는 이 종목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을 반영하듯이 매수세가 좋았던 흐름이 나오면서요. 이 초반에 시작했던 상승폭을 이렇게 통과하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2.33%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3개월 가운데 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5월 초반에 기록했던 141위안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확대했고요. 이제 장중에는 237위안까지 올라왔는데 그것 말고 230위안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반 만에 이 주가는 65%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소식은 BYD의 왕촨프 이 창업자는 2030년이 되면 중국 내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시장 침투율이 70%에 달할 것이라는 굉장히 대담한 수준의 그런 전망치를 자신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홍콩 쪽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요. 이제 거래액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마감 1시간 한 40분 정도 전 기준했을 때 0.6% 오른 이 600 홍콩 달러 수준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초반에는 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장중 움직임은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6월 들어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관련된 소식을 볼 만한 것은 5월 달의 전 세계 인기를 끄는 모바일 게임의 이 수입을 보면 상위 10위를 보게 되면 이 왕의 영광, 우리 의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왕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텐센트 쪽에서 내놓는 게임인데 이 수입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2억 6,400만 달러가 된다는 정말 이 게임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거의 이제 보면은 3천억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 왕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이 있었고요.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 이제 테크주들, 홍콩 쪽에 상장된 테크주들이 6월 들어서 좋지 못한 분위기 이어가는 걸 이 텐센트 홀딩스 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요, 장중 1.3% 하락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303 홍콩 달러 전후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최근 상거래일 기준에서 좀 올리려는 시도는 했지만 이날 역시 1%대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조금 힘을 못 받는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1분기 실적 기대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틀 정도 급등한 이후에 6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 그리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주가에 에너지는 빠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메이투안 종목이 되겠습니다. 메이투안은 관련해서 이 흑진주, 이게 돼지고 진실스럽고 흑색, 그래서 흑진주, 진주 말 그대로 이제 보석이 되는 진주가 될 것이고요. 이런 종류의 그런 자신들의 상표, 브랜드를 신청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날 간단하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0.58% 오른 206.4 홍콩달러로 이 마감 30분 전에 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시가가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209.6 홍콩달러로 이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딛고서 기술적인 반등을 일으키면서 개장을 했지만요. 역시나 이 장중 움직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초반에 이제 시초가가 이렇게 최고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한때 204.4 홍콩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제 낙폭을 축소한 가운데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그나마 소폭 상승으로 장을 이어가곤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6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 이제 조정을 받고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 기간 조정과 함께 주가 낙폭도 조금 키우는 상황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는 이 알리바바 주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이 중화권 증시 간단하게나마 이 마감 시황 전해드렸고요. 시장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 있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하루 마무리 저녁 잘 하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건승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